4. 잃어버린 개 주치가. 골리앗은 위험을 갖춘 얼굴로 울타리에 기대 서서 알료샤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료샤와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여태까지 아이들에게서 알료샤에 관해서 많이 들었으나 그때마다 그는 늘 냉정한 멸시의 표정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듣고 나서 곧잘 알료샤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료샤와 사귀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알료샤에 관해서 그가 들은 모든 얘기에는 언제나 뭔가 공감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바로 지금이 매우 중대한 순간이었다. 우선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독립된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날 13살 난 어린애로 생각하고 저런 조무래기들과 같이 취급할는지도 모른다. 도대체 알료샤는 그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사귀게 되면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지만 내 키가 작아서 아무래도 불리해. 뚜지코프는 나보다 어린데도 키는 나보다 2cm나 더 크니 말이야. 그렇지만 내 얼굴이 그보다는 영리하게 생겼으니까 상관없어. 물론 잘생기진 못했어. 내가 못생겼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영리하게 생긴 얼굴이야. 너무 지나치게 짓거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료샤는 곧 나를 얼싸 안으면서 어린애 취급을 하려 들 테니까. 제기랄, 어린애 취급을 당하게 되면 그게 무슨 창피람. 골리앗은 점점 흥분 상태에 빠져들면서 끝까지 독립적인 태도를 취해보려고 애썼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힌 것은 자기가 키가 작다는 사실이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은 키가 작다는 것보다는 덜 걱정되었다. 그의 집 벽 한 모퉁이에는 지난해부터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키를 표시해둔 흔적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키 조금밖에 자라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가끔 절망에 빠지기까지 하였다. 얼굴은 결코 못생긴 편이 아니었다. 창백할리만큼 흰 살갗에 주근깨가 있었지만 제법 귀엽게 생긴 편이었다. 그의 작고 활기에 넘친 회색 눈은 대담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고 가끔 뜨거운 감정으로 불타오르곤 했다. 광대뼈는 오히려 두드러진 편이었다. 입술은 작고 아주 빨갰으나 그리 두텁지는 않았다. 조그만 코는 분명 들창코였다. 내 코는 영락없이 들창코야. 이건 정말 들창코라니까. 거울과 마주 설 때면 골리앗은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분연히 거울 앞에서 물러나곤 했었다. 그러고 보니 얼굴도 그리 영리한 편은 아닐런지도 몰라. 때로는 이런 의심까지 해보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얼굴이나 키에 관한 걱정이 그의 전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거울 앞에 선 순간에는 아무리 쓰디쓴 기분이 되더라도 그는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정의한 바와 같이 사상 문제와 현실 생활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나타난 알료샤는
빠른 걸음으로 꼴랴 앞으로 다가왔다. 알료샤가 채 곁에 다가서기 전부터 꼴랴는 그가 몹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낼 수가 있었다. 나를 만나는 것이 저렇게도 기쁠까 하고 꼴랴는 즐거운 기분에 젖어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우리가 알료샤에 관한 이야기를 중단한 이후 알료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수도복을 벗어던지고 지금은 프로코트를 맞춰 입고서 짧게 깎아 올린 머리에는 부드러운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잘 어울려 그는 아주 멋진 미남자로 보였다. 그의 사랑스러운 얼굴 모습은 항상 쾌활해 보였으나 그 쾌활은 일종의 고요한 침착성을 띠고 있었다. 꼴랴를 놀라게 한 것은 알료샤가 방 안에 있던 그대로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급히 서둘러 달려 나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다가오자마자 꼴랴에게 손을 내밀었다. 드디어 자네도 와주었군. 그래. 우린 얼마나 초조하게 자네를 기다렸는지 모르네.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좀 사정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사귀게 되어 기쁩니다. 오래전부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당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꼴랴는 약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아무튼 우린 벌써 알고 지냈어야만 했어. 나도 자네에 관해선 여러 가지로 듣고 있었지. 그렇지만 여기 오는 것이 좀 늦었군. 그런데 지금 여긴 좀 어떻습니까? 일료샤의 병세가 아주 나빠. 아마 죽으려나 봐. 저런, 결국 의학이란 건 아무런 소용도 없군요. 그렇잖아요. 하고 꼴랴는 흥분하여 외쳤다. 일료샤는 가끔 자넬 얘기를 하곤 했다네. 자면서 잠꼬대까지 하더군. 확실히 자넨 일료샤에게 있어 이전에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그 나이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는가 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지. 이 개는 자네 갠가? 그래요. 베레즈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치카가 아닌가? 알료샤는 유감스럽다는 듯이 꼴랴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 개는 아주 영 잃어버리고 말았나? 난 당신네들이 모두들 주치카를 몹시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얘기를 다 들었어요. 하고 꼴랴는 희죽희죽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웃었다. 들어보세요. 까라마조프 씨. 당신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내가 여기 온 것도 주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내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다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당신을 불러낸 겁니다. 하고 그는 활기를 띠며 얘기를 시작했다. 다름이 아니라 일루샤는 지난 봄에 예과에 입학했는데 아다시피 그 예과 학생들이란 대개가 어린애들 뿐입니다. 그래서 곧 일루샤를 놀려대기 시작했지요. 난 2학년이나 위였으니까 물론 멀리서 보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일루샤는 몸집도 조그맣고 힘도 약한데도 좀처럼 그들한테 지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들과 곧잘 맞붙어 싸웠어요. 아주 자존심이 강해요. 눈에는 불이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난 그런 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욱더 그를 괴롭혔어요. 특히 그때 일루샤는 초라한 외투를 입고 바지는 짧아서 발목 위로 올라오고 구두는 구멍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놀려댔어요. 요컨대 아이들은 그를
모욕한 거예요. 난 그런 짓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난 곧 그의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치고 때려줬지요. 그래도 아이들은 날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고 꼴야는 신이 나서 자랑했다. 그렇지만 대체로 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집에서는 꼬마 둘을 내가 돌봐주고 있는데 오늘 늦은 것도 그놈들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일료샤를 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호해준 셈이죠. 그런데 일료샤는 여간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얘기지만 그앤 여간 내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드디어 그도 내게 많은 노예처럼 복종하여 내 명령이면 어떤 일이라도 듣게 되었지요. 마치 내가 하느님이기나 한 것처럼 내 명령을 쫓았고 사사건건 내 흉내를 내었습니다. 공부 시간이 끝나기만 하면 그는 곧 나한테로 달려왔고 나 늘 그 애하고 같이 다녔어요. 일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상급생이 어린 학업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모두들 비웃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내 의견이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그 애를 가르치기도 하고 머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든 이상 그를 깨우쳐 주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까라마조프씨, 당신도 역시 저런 병아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것도 요컨대 젊은 세대에 영향을 끼쳐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머리를 깨우쳐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의 그런 성격을 소문에 듣고 그 점이 몹시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